안녕하세요. 시안침선 교육학원장 이순엽입니다. 시안침선 교육학원은 바느질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전통 한복과 패션 한복, 전통 손누비 등 다양한 침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침선 문화를 확산시키고 직업훈련을 기반으로 창조적 기능인을 양성하는 평생 교육기관입니다. 오늘은 한 땀 한 땀 사랑이 담긴 오가닉 베네 저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입는 옷이자 첫 의를 복인 베네 저고리는 옛날에는 무병장수하고 부귀공명한 어른의 웃옷을 뜯어 지었는데 이것은 조상의 운과 복을 이어받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혈연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경량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 입고 난 후에는 행운을 가져온다는 믿음으로 소중하게 보관하여 이 옷을 부적처럼 여기기도 하고 아이가 성장한 후에 전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는 옷이기에 보온과 위생이 중요하며 아기들은 땀이 많으므로 자주 갈아입히기 쉽도록 품이 넉넉하고 간편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가닉 면으로 재단된 옷감과 면 바이어스 테이프 그리고 고름으로 사용된 면끈입니다. 그리고 재봉사와 장식용 색실, 시침핀, 손바늘이 재료 키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완성된 저고리 모양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모양을 보시면 끝에 고름이 2개가 달려져 있고요. 자, 목선과 돌연선에는 바이어스 테이프가 감싸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옆선과 소매 옆선 부분에는 색실로 장식 스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매 부리 부분도 색실로 장식을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마름질된 저고리감은 소매 부리와 옆선 부분에는 1cm의 시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선과 돌연선에는 바이어스 테이프로 감싸기 때문에 시접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매 부리 부분을 처리할 것인데요. 그쪽으로 소매 부리 부분에 그쪽으로 0.8cm 정도의 너비로 2번 접어서 시침핀으로 고정해 주세요. 자, 이렇게 고정한 후 바느질은 색실을 사용해서 홈질할 건데요. 이렇게 바로 하셔도 되고 다리미가 있다면은 다림질을 한번 해주시면은 훨씬 쉽게 바느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늘에 실을 깨고 매듭을 묶을 때는 이렇게 바늘에 한 번만 감아서 작은 매듭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실꼬리는 깨끗하게 좀 잘라낼게요. 매듭은 안쪽으로 숨기겠습니다. 숨기고 처음에는 뒤로 한 땀 움직일게요. 박음질 기법으로. 자, 그 다음 3mm 바늘땀이 나오도록 홈질을 해주세요.
홈질은 바늘이 위아래로 움직여서 일정한 간격의 땀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바느질법입니다. 여기서는 소매부리 부분에 색실을 사용해서 장식 효과를 우리가 더 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매듭을 2번 돌려주겠습니다. 매듭을 한 후 실을 정리합니다. 자, 소매부리에 홈질 장식으로 부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매부리가 먼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먼저 안고름을 먼저 고정해 줄 텐데요. 입어서 왼쪽 겨드랑이 쪽에 안쪽에 달린다고 해서 안고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고름을 잘라 볼게요. 고름 길이는 하나가 25cm 정도의 길이면 되겠습니다. 25cm 길이로 6장을 만들어 줍니다. 네, 6장이 준비되었고요. 자, 이 중에서 하나를 입어서 왼쪽 방향에 겨드랑 아래 단선에서는 16cm 위에 부분에 19cm 위쪽에 위치되도록 시침핀으로 고정합니다. 네, 핀으로 고정해 주고요. 이제 옆선 부분을 바느질 할 건데요. 가장자리 부분이 나란히 일치되도록 이렇게 옆선 부분을 정리해 주세요. 정리하신 다음 시치핀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줍니다. 소매부리 부분을 정확하게 맞춰주고요. 네, 이렇게 왼쪽 부분은 고름을 하나 끼워서 고정하고 오른쪽 옆선은 그냥 가장자리 부분을 똑같이 맞추고 똑같이 고정하세요. 이렇게 가장자리 끝이 어긋지지 않고 똑같아야지
예쁘게 바느질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시접을 0.3cm 시접을 사용해서 들어가 있는 실 두 가지 실 중에 원단과 같은 재봉사를 사용하여 홍질할 겁니다. 실은 두 겹으로 하셔도 되고 한 겹으로 하셔도 되는데 엽선 솔기니까 좀 튼튼하게 두 겹으로 해보겠습니다. 소매부리 쪽에는 시접이 두꺼워서 바늘을 이렇게 수직으로 꽂아줘야 될 겁니다. 자, 부리 부분을 지났고요.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3mm 간격으로 가장자리에서 3mm 안쪽으로 들어온 손으로 바느질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바느질 하실 때 좀 편하게 하시고 싶으면 연필이나 혹시 수성펜이 있으시다면 수성펜으로 3mm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줄을 그어 놓으세요. 바느질 할 선을. 바느질 할 선을 어느 정도 잡아 놓고 바느질을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반박음질로 들어갑니다. 엽선 솔기는 자주 세탁해야 되기 때문에 홍질보다는 튼튼한 반박음질 기법을 사용할 겁니다. 반박음질은 바늘땀이 뒤로 움직여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땀에 2배 간격으로 바늘을 빼내주세요. 그리고 또다시 뒤로 움직여서 2배 간격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반박음질을 소매부리부터 단선까지 쭉 이어나갑니다. 반박음질은 겉모양은 홍질과 같습니다. 홍질과 같은데 홍질보다 훨씬 튼튼하고요. 바느질법이 질겨서 튼튼한 기능을 요구하는 솔기 부분에 적합한 바느질법입니다. 홍질은 여러 땀을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반박음질은 한 땀씩밖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끝까지 쭉 계속해서 박음질을 해왔습니다.
네, 끝까지 다 했고요. 바늘을 2번 감아서 잡고 매듭, 실정리. 자, 이 방식으로 반대편에도 똑같이 바느질 할 겁니다. 네, 옆선 솔기가 소매부리부터 단선까지 이렇게 쭉 반박음질로 양쪽이 모두 바느질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저고리를 겉면이 밖으로 나오도록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뒤집고요. 이제는 다시 이 옆선 솔기를 통솔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데요. 통솔은 왜 이렇게 옆선 솔기를 통솔로 만드냐 하면은 아기들이 있고 누워 있을 때 몸에 배기지 않도록 솔기를 모두 밖으로 나오도록 만들어 주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옆선 솔기를 시침핀을 사용하거나 바늘을 사용해서 이렇게 모두 다 끝으로 당겨서 빼내주세요. 빼내주고 난 후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핀으로 고정해 줍니다. 다림질로 솔기를 한번 넘겨서 다려주시면 훨씬 예쁘게 모양이 잡힐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쪽 솔기를 시침핀으로 끝까지 빼내서 가장자리 선이 반듯하게 되도록 만들어 주고요. 이제 이 위를 색실을 이용해서 다시 홈질 해줄 겁니다. 해지기 전에 먼저 그림에 한 0.5 가장자리에서 0.5 정도 간격으로 들어와서 연필로 약하게 선을 하나 그려주면은 바느질 할 때 반듯하게 바느질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색실을 사용하는데요. 실은 2겹으로 해주세요. 좀 전에 바느질을 할 때는, 솔기 바느질 할 때는 실이 1겹이든 2겹이든 상관없지만 이번에는 스티치 장식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실은 반드시 2겹을 사용할 겁니다. 자, 안쪽에서 매듭을 숨겨주고요. 끝부분은 한번 이렇게 감아줄게요. 그 다음 자, 소매부리 시접 너무 두꺼워서 수직으로 한 땀씩 하겠습니다. 자, 소매부리 부분 끝났으면은 이제는 이 솔기 두께가 우리가 겉에서 보면은 느낄 수 있어요. 요 간격으로 홈질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는 먼저 바느질 할 때는 3mm 간격으로 바느질 했고요. 요번에는 이 시접을 3mm 시접이 지금 하는 홈질 바느질 속에 가둘 거예요. 그러면 안쪽에서 깨끗하게 나타납니다. 네, 마지막에 바늘에 2번 감아서 매듭 지어줍니다. 자, 이렇게 옆선 부분을 홈질로 통솔을 만들어 줬습니다. 스티치 장식을 대주면은 훨씬 더 귀여운 느낌을 주겠죠. 네, 이렇게 양쪽
옆선 솔기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목선과 단선 부분에 바이어스 테이프를 처리하는 작업인데, 그 전에 왼쪽 길 그쪽에 그 꼬름 2개를 먼저 달겠습니다. 고정하겠습니다. 먼저 단선에서 18cm 위에 18cm 올라온 지점, 여기에 하나 고정하고요. 다시 8cm 위에 하나 더 고정하겠습니다. 자, 바이어스 테이프를 달기 전에 먼저 자리를 잡아줘야 해요. 바이어스 테이프부터 달다 보면은 고름 다는 거를 잊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그 고름 2개를 위치를 잡아놨고요. 이제 바이어스 테이프를 달 건데, 이 면 바이어스 테이프는 겉면과 앞면을 먼저 구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린 면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겉안을 구분할 수 있고요. 또 다르게는 육안으로 봐도 겉면 쪽에는 이렇게 사선 무늬에 능선이 직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겉면과 앞면이 분명하게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바이어스 테이프의 겉면을 저고리 위에 얹어서 바느질 할 건데, 먼저 그냥 바느질 하기보다 바이어스 테이프의 가장자리 부분을 연필이나 수성펜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느질하는 선 1cm 너비로 바느질 안내선을 하나 그어 둘게요. 능숙하신 분들은 그냥 바느질 하셔도 되겠지만은 초보자인 분들은 특히 이렇게 가장자리에서 1cm 간격으로 안으로 들어온 위치에 바느질 선을 그려주면은 훨씬 쉽게 바느질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선을 그려 놓고요. 저고리의 겉면에 테이프의 겉면이 놓이도록 위치를 잡아 보겠습니다. 위치를 잡는데 이런 이음선이 중간에 들어오면은 예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이음선을 옆선 솔기 있는 쪽에 위치를 잡아 보겠습니다. 옆선 솔기 있는 쪽에서 위치를 잡고요. 시작하실 때는 1cm 정도 시접을 접고 시작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마무리가 깔끔하게 지어집니다. 1cm 접고 시침핀으로 고정합니다. 자, 이렇게 가장자리를 똑같이 맞추어서 이제 테이프를 고정할 건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테이프를 나란히 같이 잡으시되 테이프를 살짝 당겨서 핀으로 고정해 줍니다. 자, 보이시죠? 테이프보다 저고리 몸판이 훨씬 조금 더 길어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왜 이렇게 하냐면은 똑같이 나란히 잡으시면은 나중에 만들어 놨을 때 얘 완성 모양이 가장자리 선이 차분하게 내려앉지를 않아요. 늘어나서 뜨게 됩니다. 원단과 같은 재봉사를 사용하시고 이번에는 한 겹으로 사용합니다. 자, 구겨진 자리에 처음에는 셋땀을 박음질을 할게요.
움직이지 않고 홈질에 비해서 훨씬 튼튼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계속 홈질입니다. 홈질인데 이번에 홈질은 조금 더 우리가 스티치 장식할 때 홈질은 넓게 크게 했다면은 이번에는 한 2mm 정도의 간격으로 훨씬 더 섬세한 홈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장자리에서 1cm 안쪽으로 들어온 자리로 쭉 한 바퀴 이어서 홈질하겠습니다. 테이프와 위에 밑에 저고리감과 길이가 서로 아까 테이프를 살짝 당기면서 얹었기 때문에 다른데요. 바느질 할 때는 오히려 두 개를 같이 붙잡고 살짝 당겨주면서 바느질하면 길이가 똑같이 맞춰져요. 자, 이제 홈질이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 홈질은 최대한 촘촘하게 해주는 것이 겉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자, 이제 옆선 시접과 포개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두꺼운 부분은 반박음질을 몇 번 해줄게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반박음질을 3번 해줬습니다. 마칠 때도 이렇게 반박음질 3번 해주고 매듭 지을게요. 이곳은 오른쪽 길에 안고름 자리입니다. 안고름 위치인데 단선에서 아까 설명해서 빠졌던 것 같은데요. 18cm 올라온 자리에 한번 고정해서 바느질 한 겁니다. 그 고름 고정할 때 안고름 하나 더 고정하세요. 같이. 이제는 다시 이 테이프를 안쪽으로 넘겨줍니다. 가장자리를 감싸서 안쪽으로. 이때 고름은 같이 깨매지지 않도록 밑으로 바싹 제껴 놓으세요. 자, 테이프를 반을 접고 바느질 된 선에서 반을 접고 다시 먼저 바느질 한 선 위에 올려 놓습니다. 자, 이렇게 시침핀으로 먼저 고정을 해 뒀습니다. 고정을 해 뒀고요. 이제는 안쪽을 공구르기로 바느질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재봉사가 사용되고요. 실을 너무 길게 하시면 중간에 자꾸 실이 꼬여요. 꼬이기 때문에 이 둘레를 한 번만에 다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번 정도 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아까 겹쳐지는 부분 자리에 이 부분부터 먼저 고정을 할게요. 자, 이 부분은 두 겹을 같이 깨매서 바늘이 안쪽에서 매듭을 숨기면서 빠져나올게요.
이제 공구르기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공구르기는 우리가 수분 바느질이라고도 하는데 표시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바느질 기법이에요. 그래서 밑에 겉갑의 저고리에는 한두 올 정도만 바늘을 걸어줍니다. 이제 공구르기를 다 마쳤으니까 바이어스 테이프는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겉고름을 반대편 오른쪽 길에 달아주겠습니다. 자, 먼저 달아놓은 겉고름과 수평으로 나란한 자리에, 나란히 수평으로 된 자리에 우리가 옷자락을 편안하게, 옆선이 편안하게 놓인 상태로 놓았을 때 간격을 4cm 떨어뜨립니다. 바이어스 처리된 가장자리에서 4cm 떨어진 자리, 수평으로 나란한 자리 위치 잡아줍니다. 자, 다시 4cm 떨어진 자리, 수평으로 나란한 위치. 이 지점을 표시해 두고요. 이 자리에 이제 고름을, 여밀 고름을 달아줍니다. 자, 이때 이 자리에서 반대편으로 한번 바느질을 해주고요. 우선 고정만 해서 반대편으로 바느질을 한번 해주고 반대쪽으로 넘겨서 쌈솔 기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나란히 수평된 자리로 위치 잡았습니다. 실은 한 겹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시접은 5mm 0.5cm만 사용하겠습니다. 박음질 기법으로 고름은 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홈질이 아닌 박음질 기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름은 다 달렸고요. 여기서 마무리 안 된 부분은 테이프를 자른 끝부분입니다. 이 끝부분이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이제 고름의 끝부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0.5 선으로, 잠시만요, 실 준비하겠습니다. 끝에서 0.5 시접을 써서 2번 접으세요. 2번 접고는 반대편으로 한번 꺾으세요. 높이가 똑같이 되도록, 접은 선의 높이가 똑같이 되도록 반대편으로 꺾었습니다. 꺾고는 이번에는 직각 감침질입니다. 이렇게 바늘이 수직으로 꽂힌다고 해서 직각 감침질입니다. 직각 감침질 3번 해주세요. 네, 그리고 펼치면은 그 부분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번에도 그 자리에서 자르지 마시고 반대편으로 바늘을 빼내세요. 자, 이렇게 베네 저고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베네 저고리 입히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앙코르미 한 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앙코름은 가볍게 그냥 외고리로만 묶어주시고요. 네, 묶어주시고 끝에서는 리본 형태로 묶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베네 쪼고리를 여러분들도 한 땀 한 땀 사랑을 담아 베네 쪼고리를 지어보세요. 지금까지 시안침선 교육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